안녕하십니까. 자, 10장 네 번째 강의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은 운영체제 관련된 얘기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제가 쓴 책 맨 마지막 장에 가보면은 여러분들 참고할 수 있는 책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유닉스에 관련된 책을 제가 소개를 한 권 하고 있는데, 만약에 가지고 계시면은 그러한 책을 한번 이렇게 참조를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일단 저는 여러분들에게 개념적으로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이론적으로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모든 일들을 갖다가 그런 현상들을 설명하려고 하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개념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걸 잠깐 복습을 해보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게 뭐냐면은, 자, 좀비 프로세스가 생성되는 이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좀비 프로세스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 처리 방법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럼 이번에 이제 뭐만 공부를 해주면 되냐면, 어떻게 좀비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거냐라는 거예요. 처리 방법은 알아요. 근데 효율적인 처리 방법은 모른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자, 좀비 프로세스가 발생이 되는 시점을 우리가 알면 좋은데, 그러면 우리가 프로그래밍 하기가 쉽잖아요? 우리가 좀비 프로세스가 발생되는 시점, 거꾸로 얘기를 해보면은, 자식 프로세스가 종료하면서 값을 반환하는 시점을 명확히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갖다가 명확히 아는 사람이 누가 있죠? 그렇죠. 시스템은 알고 있어요. 커널은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커널이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 즉, 프로세스에게 자식 프로세스의 종료를 알려주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면 좋겠죠. 자, 실제로 알려줍니다. 자, 커널이 프로세스에게, 부모 프로세스에게 자식 프로세스가 종료가 됐다라는 걸 알아줘요. 알려줘요.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들은 부모 프로세스는, 그 알림을 받은 부모 프로세스는 그 시점에 가서 자식 프로세스를 하던 일을 잠깐 멈추고 자식 프로세스가 리턴한 값을 읽어드림으로 인해서 자식 프로세스의 완전한 종료를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죠. 그 방법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게 이번 장에서 하고자 하는 내용의 다예요. 자, 그럼 들어가서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요 세 가지 개념을 우리가 먼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시그널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시그널 핸들러가 무엇이냐, 그리고 시그널 핸들링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을 의미하느냐, 이거를 하나의 문장으로 이어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거 지금 따로따로 이해하면은 사실은 조금 애매해요. 이거를 하나의 문장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통째로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을 가지고 그냥 제가 단번에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만 일단 정의합시다. 시그널이라는 건 뭐냐면은, 특정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전달되는 신호 내지는 상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약속해놓은 상수예요. 프로세스와 운영체제가 약속해놓은 상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상황에는 내가 이러한 상수를 전달을 해줄게. 그러면 이러한 특정 상황이 발생된 줄 알아라 라는 하나의 약속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시그널이에요. 자, 어려운 내용 아니죠? 근데 이제 제가 앞으로 그냥 시그널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럼 시그널이다 라고 하면 시그널 상수다 라고 여러분들을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 그림을 봅시다. 특정 상황 발생, 우리가 사실 이번 장에서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어떠한 특정 상황 발생이에요? 자식 프로세스의 종료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식 프로세스의 종료라는 특정 상황이 발생이 되면 운영체제는 부모 프로세스에게, 지금은 그냥 프로세스라고 되어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여기서는 이 스토리상에서는 부모 프로세스가 되죠. 부모 프로세스에게 야, 자식 프로세스 종료됐어 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할 거다라는 겁니다. 알려주기 위해서 무엇을 전달을 하느냐? 자, 시그널이라는 것을 전달을 해요. 즉, 약속해 놓은 상수를 전달을 합니다. 자, 그러면 자식 프로세스가 종료가 되었을 때, 즉 임의의 시그널을 받았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하겠다라는 준비를 얘도 하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한 준비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한 처리를 하는 함수 하나 만들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식 프로세스가 종료가 되었을 때 나는 이러한 함수를 호출함으로 인해서 그에 따른 처리를 하겠다라는 함수를 마련해 둔다라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됩니까? 특정 상황이 발생이 되었을 때, 자, 그 특정 상황이 발생이 되었을 때
그 부모 프로세스에게 자, 특정 상황을 아예 그냥 찍어놓고 얘기합시다. 자식 프로세스가 종료가 되었을 때,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이거니까, 자식 프로세스가 종료가 되었을 때,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부모 프로세스에게 시그널을 전달을 해요. 자, 그럼 시그널을 전달을 하면 부모 프로세스는 그 시그널 발생을 감지를 하고 어떠한 일을 하냐면은 미리 마련해 놓은 이 함수를 호출합니다. 이 과정이 바로 시그널 핸들링이에요. 자, 이해가 되시죠? 시그널이라는 것은 발생되는 거고 핸들러라는 것은 미리 마련해 놓은 함수고 그 시그널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시그널이 전달되었을 때 그 함수가 호출되는 것 그렇게 처리하게끔 구현해 놓은 것 이것이 바로 시그널 핸들링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해되세요? 간단하죠? 우리가 오늘 하고자 하는 게 이겁니다. 뭐 다른 거 없어요. 자, 그럼 시그널의 종류 사실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대표적인 거 제가 3가지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또 2가지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는 제가 책에서 알람이라는 함수까지 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으니까는 제가 지금 이거저거 다 설명을 하면은 조금 흐름이 없기 때문에 흐름을 제가 맞춰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저는 요거 2가지만 언급을 할게요. 자, 이 sigint라는 시그널은 언제 발생하냐면은 컨트롤 C 키 눌렀을 때 발생합니다. sigchild는 언제 발생하느냐? 자식 프로세스가 종료가 되는 경우에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그널이라는 함수를 공부해 봅시다. 이거 뭐냐면은 이거 지금 여러분들 딱 보면은 긴장되죠? 이거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이 함수의 선언을 이해를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야? 라고 이게 함수 선언이야? 이게 뭐야? 라고 아마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가 그럼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드릴게요. 만약에 이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2가지를 공부하시는 겁니다. 뭘 공부하시냐면은 자, 인자값, 그러니까 함수 포인터가 무엇인지 함수 포인터를 선언하는 방법 정확히 얘기하면 함수 포인터 변수 선언하는 방법 한번 공부해 보시고요. 2번째 리턴 타입이 함수 포인터인 경우에 어떻게 선언을 해줘야 되는지 그 2가지 공부하시면 이게 한눈에 들어와요. 근데 안 들어오신다라고 하면은 여기까지만 우리가 일단은 공부를 하는 걸로 합시다.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요거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함수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갖다가 이야기하기 위해서 잠깐 앞으로 다시 넘어가서 보면 자, 보시면 아까 전에 얘기한 게 뭐냐면은 특정 상황이 발생이 되어서 시그널이 발생이 되면은 미리 마련해 놓은 함수가 호출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핸들러가 호출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특정 상황이 발생이 되었을 때 이 함수가 호출이 돼야 돼요. 자동적으로 그런 일이 가능한가요? 아니에요. 요 2개를 갖다가 연결시켜줘야 됩니다. 즉, 이러한 시그널이 발생이 되었을 때 이러한 함수를 호출하겠다라는 것을 연결시켜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뭐든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은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한 요구를 하는 함수가 바로 이거예요. 시그널이라는 함수입니다. 다시 넘어가서 볼까요? 자, 이 함수가 바로 그거예요. 자, 그럼 제가 여기까지만 일단 이해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 중에서 이게 뭐냐면은 함수 포인터입니다. 어떠한 함수, 자, 왜 함수 포인터냐? 함수 포인터 좀 공부하신 상태에서 이 얘기 들으셔야 돼요. 자, 간단하게 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함수도 우리가 포인터로 가리킬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건 어떠한 함수 포인터를 의미하냐면 return 타입이 void이고 인자값으로 인테저 값을 받는 함수를 가리킬 수 있는 포인터 선언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건 어떤 의미를 지니냐면은 자, 첫 번째 인자로 전달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시그널 상수를 인자로 전달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째 인자는 함수 포인터를 전달을 해요. 그러면 이 함수 호출이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인자로 전달된 함수가 아니죠. 시그널이 전달되면, 시그널이 발생이 되면 이 함수를 호출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간단하죠? 자, 예제를 통해서 보충 설명을 해보죠. 예제 보면 다 이해가 됩니다. 자, 보시면 요거 하나만 보면 끝이에요. 자, 일단 지금 보니까 시그널 핸들러를 갖다가 정의하고 있네요. 그죠? 자, 뭐 내부적으로 어떤 일을 하느냐,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핸들러가 있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메인에서 보면 시그널이라는 함수를 호출하면서 인자로 이렇게 전달하죠. 자, 그럼 이건 뭐냐? 시그널이라는 sigint라는 시그널이 발생이 되면 핸들러라는 함수, 자, 이 함수 이름이 핸들러잖아요. 핸들러라는 함수를 호출해 주겠다라는 의미가 바로 시그널이다라는 거예요. 이 문장이 지니고 있는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자,
참고적으로 함수 이름을 인자로 전달할 수 있어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죠. 함수 포인터를 공부하신 분은 아마 그런 질문 안 하실 텐데, 자, 제가 한 가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함수 이름도 사실은 포인터예요. 함수 이름 자체가 사실은 포인터입니다. 상당히 생소한 개념이죠. 자, 요거 C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 다른 책을 참조하셔서 공부를 좀 하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자, 따라서 이 예제에서 지금 보면은, 자, 시그널 핸들링을 여기서 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sigint라는 시그널이 발생이 되면 요 함수가 호출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인자값으로 인테저 값을 받게끔 되어 있는데, 핸들러는 반드시 return type void이고 인자값으로 인테저 값을 받게끔 구현이 돼야 돼요. 자, 이 인자값으로 무엇이 전달이 되느냐? 발생된 시그널 상수가 전달이 됩니다. 즉, sigint 시그널이 발생되었을 때 얘가 호출이 되잖아요. 그러면 sigint라는 상수가 여기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한번 실행한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해봅시다. 자, 보시면 실행되면은, 자, 요 메시지는 지금 보면은 뭐 대기 중 찍히고 있죠. 이거 왜 찍히냐면은, 자, while문 안에서 지금 찍는 거예요. 자, while문 안에서 뭐 특별히 하는 건 없는데 시간 끌기 하는 거잖아요. 그죠? 왜 시간을 끄냐면은, 우리가 sigint라는 시그널을 발생시킬 수 있는 시간을 끄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넣어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뭐 대기 중 값 증가시키면서 찍을 겁니다. 자, 찍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 중간에 sigint라는 시그널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뭐 누른다고요? 컨트롤 C키 누르면 되죠? 자, 여기 보시면 이 경우가 컨트롤 C키를 누른 상황입니다. 지금 보면은 컨트롤 C키를 2번 누르고 있죠? 컨트롤 C키가 눌려졌을 때 지금 전달된 시그널은 이다라는 메시지가 찍히죠? 그 얘기는 뭡니까? 이 코드에서, 그렇죠, 요 함수가 호출됐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따라서 출력 결과를 가지고 보면은 실제로 컨트롤 C키를 눌러가지고 sigint라는 시그널이 발생이 되면 시그널 핸들러인 이 핸들러라는 함수가 호출되면서 인자가 전달되더라 라는 것을 우리가 예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 가지 또 궁금하신 사항이 바로 이걸 거예요. 시그널 핸들러를 여기서도 설정해주고 여기서도 설정해주는데 이렇게 할 필요 있느냐라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운영체제에서는 그렇게 안 해주셔도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거 한 번 딱 설정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sigint라는 시그널이 발생이 되면 무조건 핸들러가 호출이 되는 그러한 방식으로 처리가 되면 좋은데, 모든 유닉스 계열의 운영체제가 그렇게 되지는 않거든요. 얘가 단발성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이 함수 호출되잖아요. 그러면 컨트롤 C키 누르면 처음에 얘가 호출돼요. 그 다음부터 컨트롤 C키 누르면 얘가 또 호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또 그냥 백지 상태로 그냥 지나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또다시 함수 호출하는 건 뭐냐면, 처음에 함수 호출된 상태에서, 자, 이 함수 호출된 상태에서 컨트롤 C키 누르면 얘가 호출되잖아요. 그러면서 또다시 시그널을 등록하면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컨트롤 C키 누르면 또 얘가 호출이 되겠죠. 이러한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도 되지만 안 써도 되지만 이렇게 써주는 이유는 뭐냐면, 자, 시그널 핸들링이 단발성으로 끝나는 운영체제에다가 운영체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운영체제를 대비해서 우리가 호환성을 위해서 집어넣어준 코드에 해당이 돼요. 자, 이해되시죠? 자, 뭐 여기까지 일단 얘기를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예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볼 함수가 뭐냐면, 자, sigaction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자, 요 sigaction이라는 함수를 갖다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설명 안 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쩐지 제가 지금 말을 뜸하게 하죠. 이거 뭐냐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뭘 설명을 안 드렸냐면,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이것도 조금 이따 보고요. 자, 지금 보면은 그 소스 코드를 보고 얘기를 해보자고요. 만약에 이 함수 호출 안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주석 처리해버리면 시그널 자체가 발생이 안 될까요? 그거는 아닙니다. sigint라는 시그널은 발생이 돼요. 여러분이 시그널 핸들러를 이렇게 시그널이라는 함수로 출해가지고 시그널 핸들러 설정을 안 해줘도 컨트롤 C키 누르면 sigint라는 시그널은 전달이 됩니다. 근데 전달은 됐지만 우리가 핸들러를 갖다가 적절하게 설정을 안 해줬기 때문에 이 함수가 호출되지는 않을 거라고요. 그러면 발생된 시그널은 무조건 처리가 돼야 되는데
누구에 의해서 처리가 되냐면 그 경우에는 우리가 핸들러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운영체제가 가지고 있는 핸들러를 작동을 시킵니다.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 요거 주석 처리하고 컴파일하고 실행해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컨트롤 C 키 누르면 그냥 바로 종료돼 버려요. 즉 운영체제가 가지고 있는 sigint에 대한 핸들러는 어떤 겁니까? 프로세스를 그냥 종료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러한 핸들러가 동작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이 이 함수를 통해서 여러분이 직접 이거는 뭐죠? sigint라는 시그널에 대해서 내가 직접 처리하겠다라는 의미를 지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운영체제가 지니고 있는 기본적인 sigint에 대한 핸들러는 실행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프로그램이 종료 안 되고 자 이러한 메시지를 출력받고 있는 겁니다. 자 더불어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럼 다시 아까 그 얘기 하던 거 하죠. 자 그 sigaction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사실은 앞으로 여러분들 이 함수 써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 시그널이라는 함수는 9버전의 시그널 핸들링 방법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 혹시라도 과거에 구현이 되어 있는 어떤 소스코드 보시면 이해하시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 실제로 우리가 시그널 핸들링 할 때는 이 sigaction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핸들링을 하셔야 되는데, 자, 제가 이거를 갖다가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은 보면은 이 sigaction이라는 함수도 있고 지금 구조체도 있죠. 자, 보시면은 이 함수로 호출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sigaction이라는 구조체 변수를 적절히 선언하고 초기화한 다음에 인자로 전달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sigaction이라는 구조체를 이해를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일단 이 플래그는 큰 의미를 지니지 않고요. 물론 중요한 내용이긴 하지만은 지금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흐름에서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이 요 두 가지인데, 자, 요걸 제가 아주 간단하게 개념적으로만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자세하게 설명하면 말씀드릴 게 많은 거고, 자, 요거는 이해하기 쉽습니다. 자,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자, 첫 번째 인자, 전달되는 인자 뭘까요? 시그널 함수의 첫 번째 인자와 똑같은 거예요. 내가 처리하고자 원하는 시그널을 갖다가 명시해 주는 거고요. 그러한 시그널이 발생될 때 호출되는 함수는 어디에다 설정을 해주는 거냐면 여기에다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자, 따라서 시그널 함수의 첫 번째 인자, 얘는 두 번째 인자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거 개념적으로만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자세한 것은 또 다른 자료를 한번 참조를 해보세요. 자, 뭐냐면 이거 왜 필요한 거냐면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sigint라는 시그널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컨트롤 C키를 갖다가 갑자기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시켜가지고 sigint라는 시그널이 다시 말씀을 드리면 컨트롤 C키를 예를 들어서 총 3번을 갖다가 눌렀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아주 빠른 시간 안에 3번을 갖다가 눌렀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거의 동시에 3번을 갖다 눌렀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2번, 3번 눌렀습니다. 그러면 프로세스에게 sigint라는 메시지를 갖다가 시그널을 갖다가 몇 개 전달을 해줘야 되냐면 3번 발생했으니까 3개 전달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되거든요. 동시에 똑같은 시그널이 발생이 되면은 하나만 전달이 됩니다. 자,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두 번째 이 멤버를 갖다가 구조체 멤버를 사용하게 되면 어떠한 것이 가능하냐면 sigint라는 시그널이 총 3개 발생되었을 경우에 총 3개의 컨트롤 C키를 3번 눌렀을 경우에 동시에 총 3개의 sigint라는 시그널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바로 이 두 번째 멤버예요. 그럼 그 방법도 이왕 얘기했으니까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어떻게 그렇게 되냐면은 일단 화면 한번 지우고요. 자, 여기 프로세스 있습니다. 이거 프로세스가 아니라 시스템이에요. 시스템이 있고 그 다음에 프로세스가 있어요. 그러면 시스템 내부적으로 뭘 가지고 있냐면은 시그널 버퍼를 가지고 있어요. 자, 개념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시스템상에서 컨트롤 C키를 갖다 3번 딱딱딱 눌렀어요. 컨트롤 C키를. 그러면 sigint라는 시그널이 여기에 이렇게 펜딩이 됩니다. 즉 축적된다라는 거예요. 빠른 시간 내에 뜨문뜨문 누르면 상관이 없는데 빠른 시간 내에,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동시에 발생이 되면, 거의 동시에 sigint라는 시그널을 여러분들이 동시에 발생시키면 그 3개의 시그널이 펜딩 된다라는 겁니다. 축적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 프로세스에게 그걸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럼 총 3개니까 3번을 갖다가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게, 딱 보니까
운영체제가 보니까 첫 번째 시그널, 두 번째 시그널, 세 번째 시그널, 다 시그 인트네?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세 번 보낼 필요 없이 그냥 한 번만 보내자라고 해서 그냥 한 번만 보낸다라는 겁니다. 시그 인트라는 시그널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합리합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나는 컨트롤 C키 3번 눌렀으면 3번 처리를 해야 되는데 한 번밖에 처리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자, 첫 번째 시그널이 들어왔을 때 컨트롤 C키를 누르면은 일단 시그 인트라는 시그널이 펜딩 되죠. 이것이 펜딩 되어서 전달되어서 처리될 때까지 두 번째, 세 번째는 펜딩 되지 않고 대기시키면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이 두 번째 인자입니다. 요 설명 자체가 지금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시면 그 개념을 가지고 계시면 되고,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걸 가지고 좀 다른 자료를 좀 참고를 해보시면 더 명확히 이해를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도 우리가 시그널을 설정을 해주거든요. 여기에 설정된 시그널은 현재 그 시그널이 발생이 되어가지고 처리되고 있는 동안에는 자, 이렇게 펜딩되지 않고 블로킹 됩니다.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을 하는 거예요. 요 정도까지 일단 이해를 하시고, 지금 당장 이해가 안 되셔도 지금 현재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은 첫 번째 인자, 두 번째 인자가 지니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예제를 통해서 한번 또 얘기를 해봅시다. 자, 지금 보면 교재에는 총 3개의 예제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중요시하는 건 뭐냐면 사실은 좀비 프로세스를 갖다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 예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은 이것도 한번 보세요. 보시면 이 시그 액션이라는 함수를 적절히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예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 시그 액션 함수 호출하려면 시그 액션 구조체 변수 만들어야 되죠. 그 다음에 뭡니까? 시그널 핸들러를 설정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뭐냐면은, 자, 이 시그 액션 구조체에 보면 SA 언더바 마스크라는 변수 있죠. 이거를 갖다가 완전히 깨끗하게 초기화 시켜주는 함수가 바로 시그 엠프티 셋이라는 함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특별히 옵션도 지정을 안 해주고 있어요. 즉,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은 잠깐 보면은, 자, 두 번째 멤버와 세 번째 멤버에는 특별히 우리가 지금 설정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요, 제가 이거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이 실제로 이거를 갖다가 조작하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왜 그런지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sig action이라는 함수를 호출을 하면서 지금 어떠한 일을 갖다 하고 있냐면은 sig child라는 시그널이 발생이 되는 경우에, 자, 어떠한 핸들러를 호출하겠다라는 겁니까? 여기서 설정한 g 언더바 핸들러라는 함수를 호출하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럼 g 언더바 핸들러라는 함수 잠깐 볼까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자, wait pid, 이 함수 뭐합니까? 좀비 프로세스의 소멸을 막기 위한 함수잖아요. 이거를 갖다가 지금 호출하고 있다라는 데에 의미를 지니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wait pid라는 함수를 호출하고 있다라는 것, 이것 자체가 지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이게 다예요, 사실은. 그리고 나서 이제 fork 함수 호출하고 나서 자식 프로세스 생성되면은 소멸되는 것이 자식 프로세스가 먼저 종료가 돼요. 왜? 부모 프로세스는 제가 지금 3초를 갖다가 대기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식 프로세스가 먼저 종료가 되면서 이 함수가 호출되는 걸 여러분들 코드상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저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뭘 설명을 드리냐면은, 자, 실제로 지금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동시에 여러 개의 자식 프로세스를 갖다가 생성을 했는데 걔네들이 동시에 소멸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sig child라는 시그널이 여러 개 발생될 거 아니에요. 그럼 문제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문제가 안 발생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 sig action이라는 함수가 호출이 되잖아요.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거 뭐 할 때 쓰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SA 언더바 마스크. 자, 블로킹할 시그널을 갖다가 설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이 설정하지 않으셔도, 자, sig child라는 시그널이 발생이 되었을 때 g 언더바 핸들러라는 함수를 호출하겠다라고 설정을 하면은 자동적으로 sig child에 대해서는 자, SA 언더바 마스크의 값이 대입이 됩니다.
즉 마스킹 값이 들어가는 거예요. 따라서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sigchild라는 시그널이 발생이 되었을 때 이것에 대한 처리를 갖다가 sigaction이라는 함수를 가지고 호출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다른 설정을 하지 않아도 그 시그널 발생된 것이 펜딩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즉 sigchild라는 시그널이 총 3번 발생이 되면 sigchild라는 그러니까 자식 프로세스가 총 3번 종료가 되면은 3개의 sigchild라는 이벤트가 시그널이 전달이 된다라는 겁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자, 이게 참 설명하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없잖아 있었는데 일단 여러분들 요 강의 들으신 내용 중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시면은 교재를 한번 참조를 해보시고요. 제가 요 부분을 갖다가 나름대로 교재에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 한번 참조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시면은 게시판을 통해서 질문을 주시면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거는 이겁니다. sigaction이라는 함수의 호출은 무엇이냐면은 sigchild라는 시그널이 발생이 되었을 때 자, 여기서 설정해준 핸들러 함수가 호출되게끔 설정해 준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예제가 우리가 얘기하는 결론에 해당이 됩니다. 결국은 좀비 프로세스의 소멸을 갖다가 어떠한 식으로 지금 우리가 이끌어간 거죠? 커널이 자식 프로세스의 종료를 알려줄 때 부모 프로세스가 그에 따른 처리를 하는 구조로 프로그램을 구현했다라는 데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